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유진 TV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딱 한 18분 정도가 됐나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 자, 성상우님 오셨나요? 예, 김감참 장부님, 오점립님, 그 다음에 록시블루님, 예. 안 들리세요? 지금 여기는, 목소리, 마이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아이고, 다행이네요. 또 제가, 방송 사고를 냈나 싶어가지고 철렁했습니다. 그저께 이 서초동 집회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웃으시면서 제 방송 들으면 항상 조마조마하대요. 방송 사고 낼까봐, 소리 안 켜고 막 열심히 떠들고 있을까봐. 예. 오늘은 소리 잘 나오나? 라고 일부러 이렇게 유심히 듣는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매번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 한 10분 예,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잘 나온다고 해주시네요. 예.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눈물을 팔아서 윤석열이 G7 회담에 참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참. 이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G7 정상회담이 뭐라고 거기 가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그 젊은 시절을 일제에게 착취당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평생을 한을 맺혀서 살아오시다가 겨우 2016년인가요? 겨우겨우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분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외교 분쟁으로 좀 커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두 쪽, 세 쪽, 백 쪽, 천 쪽이 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이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우리가 풀어드려야지 누가 풀어드리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풀어야지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승만 정권 볼 거 없이 바로 이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해 오지 않았던가요? 그죠? 그런데 겨우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뻗대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이 정식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완전히 일본에 우리 피해자들 팔아먹는 그런 합의를 했었는데, 자, 그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은 아마 뿌리 깊은 아마 DNA에 친일 DNA가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서 G7 회담 참석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G7 회담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요? 검사였다면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움직여주는 게 그게 검사 아닌가? 예, 그런데 약자들을 짓밟고 약자들의 피눈물을 팔아서 지가 호의호식하고 밖에 나가서 거들먹거리는데 그 체면 차리고 지지율 올리는데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친일파가 아니고 이쯤 되면 매국노라고 보는 게 사실 맞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최근에 일본이 G7 회담에 윤석열을 초청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그러니까 1월 초부터 계속 이 얘기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계속해서 G7 회담, 5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 G7 회담에 윤석열을 초청하겠다, 이런 소리를 지금 현재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아마 윤석열이 G7 회담에 초청이 돼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서,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우리나라가 참석한 적은 꽤 많이 있는데 유독 일본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본은 거의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왕따시켜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만큼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본이 윤석열을 초청하겠대요. 확실히 친일파들에 대한 대우는 다르네요, 일본이. 그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한해서 그럴 때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G7 회담에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해방된 이후에 거의 7, 80년이 되도록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죠. 한일 협정에서는 국가가 뭔데 이분들이 그 일본을 상대로 해서 청구해야 각종 손해배상권까지 모두 국가가 일괄적으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게 이미 국제법적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난 2016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우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 그 피해자 어르신들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해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서 손해배상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습니다. 일본이 지랄 방정을 떨었죠. 그래서 수출 규제, 마리 수출 규제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겁니다. 경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일본 안 간다, 노 재팬 운동 한참 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게 그 사건이었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칙이 확고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라든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사과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해라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일본이 윤석열을 초청하겠대. 이유는 뭐 간단하죠. 윤석열이 고개를 숙였거든. 윤석열이 굴욕 외교를 했거든. 그러면서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겠다. 이 손해배상 문제, 피해보상 문제를 일본 기업 손해 안 가게 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버려요. 언지를 줘버려요. 에? 그러니까 일본은 오케이, 그럼 너 윤석열로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공식 타결 일보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이미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타결이 됐는데 극적인 효과, 특히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좀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짓 하려고 일부러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씨르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압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을 배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입장을 바꿔버려요. 뭘로? 제3자 대납 방식으로. 이 뭐다? 우리 기업,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일본 애들을 대신해가지고 대신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 이런 게 포항제철에 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5%인가 6%인가 제법 돼요. 원래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면, 일본 기업이 포항제철에 갖고 있는 이 지분 5% 요거를 뺏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피해자들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 그건 그대로 놔두고 포항제철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 거의 타결이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이 방식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애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받아야 위안부 강제징용은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불법이에요. 일본은 주장합니다. 강제 연행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고 자꾸 주장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제 연행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투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공창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럼 불법이에요. 100% 불법입니다. 아니,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가 창녀를 성매매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건 불법이에요. 자, 일본은 자기들이 불법 저지른 적이 없다며. 그래서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 될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정산하면서 돈을 준 거라며. 그런데 불법 행위가 있네? 그럼 뭐지? 이거는 한일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대부분 판결이 그겁니다. 야, 한일협정에서는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며. 근데 이건 불법 손해배상이야. 따라서 줘야 돼.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낸다고? 일본 전범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아니라? 강제징용만 해도 그래요. 미시비시 탄광인가 그거, 군함도 이거 보세요. 거기 지하 몇백 미터 내려가는 곳에 진짜 이거 지옥보다 못한 곳에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하루 14~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 용산역 앞에 가면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 동상이 있죠. 여러분 그거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자, 그 동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자, 그런 피해를 보셨던 분들, 자,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 보세요.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숙소에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숙소에 잡혀 있으면서 숙소에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엄마 보고 싶소.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숙소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썼던 숙소에. 자, 그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그분들을 대신해서라도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왜 대법원이 받아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국가가 왜 우리 기업이 그 돈을 내야 돼? 근데 윤석열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그 대가로 지금 뭐 한다? 일본 가는 거예요. G7 정상회담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장 약자들, 대한민국이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역사를 팔아서 윤석열이 지금 지 인기 얻으려고, 이 새끼가.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어우, 씨, 진짜. 뻔뻔스럽게, 아우, 씨. 이런 놈을 지지하는 인간 다 매국노야. 윤석열 지지하는 놈도 매국노야, 매국노. 자, 세트로 매국노들이야, 아주 그냥.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엊그제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관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야, 참. 아니, 재판에서 진 건 일본이고 일본 기업인데 왜 멀쩡한 우리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내야 돼요? 자, 또 그다음에 MBC 보도를 한번 볼까요? 요미우리는 양국의 주요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이 한국 초청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징용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토론회에서는 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배상금을 변제해 지급하는 방안.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배상금을 변제.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 기업이 일본이 잘못했는데 우리 기업이 돈을 내야 돼? 이유가 이게 말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게 생겼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게 말이 된대.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나라 팔아먹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배치됩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요거 일본이 바라는 대로 해주면요. 이거는 100% 탄핵 사유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결정 내린 바 없어요. 이거는 100%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예, 명백해요, 이거는 진짜. 자, 또 다른 언론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런 보도도 났습니다. 자,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7부 능선 기로에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상반기 외교 빅 이벤트래. 그래서 외교 차관, 장관급 협상 줄줄이 이어져 있고 실제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대요. 자, 처음에 일본은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좋아, 한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내면 우리가,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두 푼 낼 수 있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예, 얘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어. 야, 우리가 왜 돈 내? 우리 돈 안 낼 거야.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일본이 사과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과를 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꾸 이제 그 G7 가려고, 거기 가가지고 뭐 저 가서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손 흔들고 이러면은 지지율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짓 하려고, 그 이벤트 하려고, 자꾸 일본한테 굽실된 거야. 굽실됐더니 어떻게 된다? 일본이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뻣뻣해지고, 예. 점점 안하무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 되면은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지금, 저자세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잘못했고, 일본이 저자세야 정상인데, 왜 우리가 일본한테 저자세가 되고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외교 전문가라든지, 뭐 일본 쪽 얘기를 들어봐도요, 사실상, 제3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돈 내는 거는 이미 확정이 됐어. 문제는 일본이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일본도 조금이나마 그나마 체면치레 수준이라도 돈을 내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만 남았어요. 근데 일본은 그래 체면치레 수준에서 돈을 한두 푼 낼 수는 있는데 뭐는 못하겠다? 사과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식이었냐면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일본이 사과 정도는 내가 해줄게, 이런 식이었는데 윤석열이 자꾸 굽실대니까 이제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위기 상태로는 그래요. 이게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 기업이 돈을 내는 방식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일본이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표현 수준이 매우 낮을 겁니다. 뭐 옛날에 일본 일왕이 히로히토가 그 전두환 불러다가 통석의 염이 어쩌고 했잖아요. 그 통석의 염 이 수준의 얘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 아닌가? 왜 일본이 내야 될 돈인데 왜 우리가 내요? 우리 기업이 내. 일본 기업이 재판에 져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내죠? 만약에 우리 기업이 여기다 돈을 내면요, 우리 기업들, 돈 낸 기업들 다 배임이에요. 싹 다 배임이 돼요. 그럼 돈 내라고 강요했다, 우리 정부가 강요한 경우에 뭐가 된다? 강요죄가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 풀자라고 합의를 하는 건 뭐가 된다? 배임죄예요, 그것도. 일본한테 이익을 준 거잖아. 우리 기업들한테 손해, 우리 피해자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일본 기업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이거 배임이에요. 100% 배임이에요. 뭐 이재명만 배임인 줄 알아? 이것도 배임이야. 이거는 진짜 몇백억 수준이, 몇 천억 원 수준이겠다, 이거는. 경우에 따른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겠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엉성하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서명해가지고 윤석열을 배임으로 고소합시다. 저는 진짜 배임으로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일본 기업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그 의무를 우리 기업이 대신 떠안게 하느냐고. 왜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끼치느냐고. 일본한테 이익을 주고 왜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끼쳐? 이거 배임이에요. 명백한 배임이에요, 이거. 대신에 지는 뭐 갈 거야? G7 가는 거 아니야. 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올가매고 있는 그 논리 그대로 통하네. 그대로 윤석열한테 적용하면 되겠네. 우리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은 그 검사들도 우리 같이 고발을 하자고요. 그래서 직무유기가 아니고 얘네들은 반역죄로 우리가 이제 이건 반역죄 아니야, 이거 진짜? 반역죄? 자, 아우 씨, 진짜 이건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죄입니다. 윤석열은 이걸 가지고 지가 G7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야, 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 답답하네요. 그죠? 예. 아, 화딱지납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예, 어스님, 부산저축은행 수사해라! 하고 하셨고요. 피닉스님, 고소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꼬미사랑님, 배임죄는 경이 더 많이 저질렀을 거야. 라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후원금 주신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예, 소개를 못 해드리고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푸른 시인님, 이 찍들은 속 안 상한가 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게 딱 이건 거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윤석열, 참. 나팔찍이잖아요, 나팔찍.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고. 나팔찍. 아우, 씨, 진짜. 걱정되는 거는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팔아먹어서 윤석열이 G7을 가면 또 어쩐 일이 생길까 좀 사실 걱정돼요. 그죠? 지금까지 외교 무대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 안 친 때가 없었어. 매번 사고를 쳤죠. 그러니까 이번에 G7도 가가지고 뭔 사고를 칠지 솔직히 좀 겁나요.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고 안 가는 게 국익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그거 얼마나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왔지 않습니까? 응? 왕따는 윤석열이 당했는데 부끄러움은 다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고 윤석열은 지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잖아. 그 왕따가 미국 방문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이든을 40초 만나고 그러고 나오면서 저질렀던 얘기가 바이든 날리면이잖아요. 바이든 새끼 뭐. 에휴. 그러니까 지 나가서 뭘 할 줄 안다고 나가가지고 정말 나라 망신시키고 진짜 국익을 망칠 건데 뭐 이렇게 바득바득 나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피눈물을 팔아서 참 답답합니다. 아우 씨.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오늘 아마 제가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